한 재개발 사업 예정지가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치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거창 Y자형 출렁다리가 3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개통 일주일 만에 2만 명 가까이 다녀가는 등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노 국가산단에 이어 스마트팜 혁신밸리까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부형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거창의 새로운 명물이 될 거창 Y자형 출렁다리가 3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개통 일주일 만에 2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해발 600m 거창 우두산 자락에 설치된 출렁다리. 60m 높이에서 만끽하는 아찔함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에 개통한 거창 Y자형 출렁다리는 이 세봉우리의 산을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서 전체 길이만 109m에 이릅니다.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옵니다. 어디 중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에 아래를 보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깊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저는 신나고 재밌고 생각이 너무 재밌어요. 거창 Y자형 출렁다리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탑 현수교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우두산의 암릉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창의 자연을 이용해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시설이 조성된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도 인기입니다. 1.3km 무장의 데크로드와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에서는 청정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쉬어가죠, 숲속 놀이터, 내 안의 오감 여행 등 최근 여행 트렌드인 건강과 산림 휴양을 접목한 다양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개통 일주일 만에 방문객 2만 명을 돌파한 거창 Y자형 출렁다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국의 힐링 메카이자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 도심의 한 재개발 사업 예정지가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에다 인근 주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까지 곳곳에 뒤엉켜 있는데요.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장,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영구의 한 재개발 구역. 이곳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온갖 쓰레기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부서진 가구, 음식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뚜껑이 없어진 배수구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보행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쓰레기통으로 변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버려요. 전부 다 집에 던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철거를 마치지 못한 주택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비어있는 건물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철거 과정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웅덩이가 생겼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 관할구청은 재개발 사업구역이 사유지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그 안에 있는 거는 그 재개발 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수업체랑 저 계약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지는 이제 조합의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가 치워야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은 분기별로 처리하고 있다며 재개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작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해원구청과 재개발조합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우여곡절 많았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나노 국가산단에 이어 스마트팜 혁신밸리까지 밀양에서 시작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장보영 기자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요즘 스마트란 단어가 많이 붙는데 그 스마트팜이 대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까지 요즘 스마트가 앞머리에 붙는 산업들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팜은 지능형 농업이라고도 불리죠. 즉, 기존 농업에 스마트 IoT 기술을 접목시킨 걸 말하는데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휴대폰만으로 농작물의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거나 습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스마트 농업의 기초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직접 일조량과 온도를 조절하고 수확 시기에 더해 수확량까지 조율해 스스로 수확도 가능합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농업은 날씨나 노동력, 경험에만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유지하고 최적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력 감소와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혁신밸리가 밀양 삼낭진에 생기는 건데 이 단지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이들이 스마트팜 전문 영농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농업을 기피하던 청년들이 농업을 일자리로 선택하는 문턱을 낮춰줌과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IT, AI에 익숙한 청년들부터 스마트 농업에 익숙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미 스마트팜 영농을 위한 청년 경영자 양성은 시작됐는데요. 참여한 50여 명의 청년들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들은 2개월 동안 입문교육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스마트팜 선도 농가에서 영농을 체험해보고 실제로 자기 영농을 꾸려나가는 경영형 실습 과정을 1년 거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스마트팜 영농인 지원과 육성에 쓰이는데요. 전체 47.4헥타르 면적 중 22.1헥타르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교육, 경영형, 실증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 핵심 시설이 마련됩니다. 25.3헥타르 규모에는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이나 청년 농업인을 위한 보금자리 등이 조성됩니다. 말 그대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전문 밸리로서 경남 농협을 이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스마트팜 밸리가 현재 농민들을 위기로 몰 수 있다는 농민 단체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민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팜이 경남에 제대로 정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LG 헬리비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진행 과정을 계속해 짚어보고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뺀 지방대학 대부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건데요.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신입생 미충원을 넘어서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헬로티비 뉴스는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수시 모집 경쟁률 대폭 하락과 재학생 이탈 등 지방대학의 현실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5.3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지원을 최대 6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강원도만이 아닙니다.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은 전국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경북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 10곳, 전남 9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권이 14.7대 1, 수도권 10.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돼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5.87대 1로 지난해 9.42대 1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주교대도 지난해 7대 1에서 올해 5.78대 1로 떨어지는 등 지방 소재 교대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학력 인구, 즉 수험생 수의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800여 명,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수능 평균 응시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3년 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대학 중 충원율이 95%를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입생 미충원 문제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이탈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은 3.3%인 반면 제주도가 8%를 넘는 등 지방대학의 평균은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자퇴생이 3,000명에 달했고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대 등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 재수와 반수, 편입 등을 선택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셨고요. 취업난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다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현실화된 지방 대학의 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최근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라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레미콘 제조회사에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팔 국적의 35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합천의 한 레미콘 제조회사에서 분류 작업을 하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게차를 몰던 다른 노동자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공단 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을 현장 조사 중입니다.